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남부지방에는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마디로 초보 투자자들이 생각해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투자에서 토지 분야는 유독 편견이 매우 많습니다. 토지 투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는 어려워서 초보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든가, 또는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또는 소액으로 투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오해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의 출범 2년 사이에 땅값이 2,000조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더 많이 오른 것이 땅값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개인별 땅 보유 현황을 보면은 개인 상위 1%가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5%가 68%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10%가 83%를 차지한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면적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상위 1%가 전체 사유지 5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땅을 가진 사람은 전체 인구의 32%인 1,600만 명이지만은 국민 68%는 땅이 한 평도 소유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땅값 변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모두 다들 알고 있듯이 한국전력이 현대자동차 그룹에 매각한 삼성동 부지 한번 볼까요? 다 아시겠지만은 70년에 한국전력이 1억 2천만 원에 매입한 땅이 45년 뒤에, 즉 2015년에는 10조 5천억에 매각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모두 다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땅값은 무수한 가능성을 지닌 투자처로서 제대로 고른 땅을 보유하면은 물가 상승률보다 수십 배 또는 수백 배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일의 재테크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제대로 된 땅 한 평이라도 갖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조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자, 그러면은 토지를 알면 어느 지역의 집값이 올라갈지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은 아파트 상가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죠. 왜 그럴까요? 이런 종목 투자가 쉽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일단은 눈으로 내가 전부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아파트 상가도 근본적으로 토지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샀을 때 가격이 올랐거나 상가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땅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건물은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건물은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오를까요? 자, 어쨌든 다만 지가가 올라주니까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상가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를 보지 못하고 누구나 아파트나 빌라나 상가나 이런 투자로 돈 벌었다고 시샘이 나기 때문에 본인도 투자했다고 나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그렇더라도 근본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알아야 제대로 된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을까요? 자, 도로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양쪽에 마주보고 있는 만약에 빌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빌라를 어느 쪽을 살까요? 좌에 있는 빌라, 우측에 있는 빌라, 어느 것을 살까요? 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투자 기준을 정할 때 얼마나 건물이 낡았는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따질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말입니다. 또 현재 매매 시세가 얼마가 되는지, 나가서 전세나 월세 시세 등을 파악을 한 후에 나름대로 위치적으로 좋아 보이는 곳에 있는 빌라를 골라서 아마 투자하는 것이 통상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성공을 못하는 허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좀 더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것은 현재 시점의 투자밖에 안 됩니다. 현재 시점의 투자밖에 안 됩니다. 항상 하는 제가 말이지만은 미래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가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가격이 오르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는 현재의 가치만 따져서 투자하는 것이 아마 거의 대다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래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토지의 가치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토지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미래 가격이 좌지우지됩니다. 따라서 두 빌라의 토지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으로 확인해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은 토지의 이용과 이용에 관한 사항이 모두 다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토지 위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죠. 도로를 기준으로 두고 한쪽에 있는 빌라와 정면으로 보고 있는 도로 건너편의
또 한 빌라가 있다라고 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한쪽 빌라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한쪽 빌라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봤을 때에 여러분들 어느 빌라를 택하시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낡았느냐 안 낡았느냐 매매 시세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 판단하고 투자를 하실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방금 예시한 일종에 있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빌라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빌라를 택할 것이냐 여러분들 어떤 것을 택할 것입니까? 정답은 제가 구태여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2종 일반 주거지역에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곧 미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1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 토지의 이용에 있어가지고 폭이 좀 더 넓습니다. 이 말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라는 말이죠. 그게 바로 미래 가치입니다. 참고로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동일 사업구역 내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서 어떻게 합니까? 입주권을 여러 개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 지역구역 내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권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이외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는 전부 다 현금 청산 대상이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가 역시 토지를 알고 투자를 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상가는 임대료를 기반으로 해서 수익률을 환산해서 매매가를 산정하는 수익 환원법으로 가치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자는 투입된 자본 대비 월세 수익을 계산해서 수익률을 계산한 뒤에 투자 가치를 따질 것입니다. 보통 상가 투자 시에 월세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리고 난 후에 한마디로 어깨가 들썩입니다. 좀 쉽게 말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과연 그 어깨 힘이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중심가에 있는 상가 하나 투자했다라고 해서 어깨 힘주고 다니시던 분들, 과연 오늘날까지 그분들이 어깨 힘주고 다니는 걸 제대로 보셨습니까? 한번 되돌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투자는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의 월세보다는 미래에도 과연 그런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울산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중구의 상권이 투자 가치가 매우 높았죠. 그러나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구의 공업탑 쪽으로 상권이 옮겨갔죠. 또다시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삼산동으로 상권이 모두 다 바뀌었죠. 자,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 번 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알아두시고요.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은 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월세 수익은 당연히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건물을 리모델링 하거나 또는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반드시 분석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A라는 상가와 B라는 상가가 있습니다. A라는 상가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고 B라는 상가는 일반 상업지역에 있습니다. 또 A라는 상가는 현재 4층 규모로 지어져 있고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은 2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을 투자를 해야 할까요? 어느 것에? 자, 잘 아시겠지만은 2종 일반 주거지의 건폐율 60%, 용적률 200%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어떻습니까? 건폐율 70%에 용적률 1200%입니다. 이 말은 상가 A는 추후에 오래돼서 다시 신축을 하더라도 4층까지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상가 B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건 어떻습니까? 15층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에 투자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보기에는 상가 A가 좋아 보이겠죠. 그러나 미래 가치는 상가 B가 훨씬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토지가 아닌 부동산 투자에 실패했다면 그것은 토지의 가치를 무시했거나 등한시하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투자했기 때문에 실패를 한 원인일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건물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하는 것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험한 투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토지의 가치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동산은 토지 위에 짓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에 따라서 전체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서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성공한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일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